최용준의 모터톡. 네, 김남훈의 인파이팅 4부 시작됐고요. 4부는 최용준 기자의 모토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용준 기자님. 네. 지난주에 게시를 했잖아요. 방송인으로서. 그렇죠. 주변에 반응이 있었습니까? 좀 있더라고요.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도대체 네가 거기서 왜? 왜? 라는 물음표를 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드리자면 제 카카오톡의 유일한 모터 관련 기자분이라서 예, 그리고 또 이수수 기자님 좀 바쁘시더라고요. 네, 바쁘시죠. 네, 그래서 좀 제 주의가 그렇습니다. 바쁜 분을 어렵게 모시는 것보다는 좀 덜 바쁜 분을 데려다가 괜찮네요. 예. 예, 아니 농담이고요. 네. 아니 바쁘시죠. 바쁘시고. 근데 우리 최용준 기자님이 쓰시는 저 컬럼이라든가 리뷰 기사들을 제가 종종 봐왔었는데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예, 있죠. 예. 뭐랄까 단순하게 뭐 흔히 말하는 업체를 빨아주는 기사가 아니라 정말 소비자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됐던 거죠. 예. 제가 지향하는 게 그런 점이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중간자적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네. 지금 실제로 김효준 PD와 저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남자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는 그닥 좋은 는 아니죠. 예. 그것도 상대가 예, 상대가. 예, 그렇습니다. 불쾌한 상황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왜냐면 방금 5분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김민지 코치가 앉아 있었는데, 아까 그 어마어마한 몸매의 여성분 보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오길 잘했다. 오늘 참 좋은 날이구나. 그런 네,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자, 아무튼, 멋진 남자, 멋진 여성을 보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 덴데레덴덴덴덴덴덴덴덴덴덴 007이죠. 맞습니다. 007. 자, 오늘은 그래서 007과 자동차 이 주제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요, 007 영화가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요? 남자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멋진 남자가 멋진 수트를 입고 네. 액션을 펼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총, 뭐 그런 무기 그리고 액션 그리고 본드걸이 있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이유죠. 예. 사실 항상 호텔 바 같은 데 가서 그렇죠. 마티니를 시키시면서 예, 그렇죠. 예. 젓지 말고 섞어서였나요? 흔들어서. 그러면서 항상 옆에 등파인 드레스를 입은 여성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제임스 본드 이야기를 하죠. 본드, 제임스 본드. 그렇죠. 예. 이야기만 하면은 화면이 갑자기 넘어가면서 배드신으로 바로 바뀌죠. 배드신으로 바로 바뀌는 걸 보면서 야, 본드, 제임스 본드. 저 단어에 도대체 어떤 여인을 홀리는 미학이 들어있길래 바로 저런 상황이 전개되냐. 그렇죠. 예, 그런 게 많죠. 근데 일단 우리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렇죠. 저희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모텔에서 마티니에 약을 탔거나 아이, 무슨 소리야. 네. 그런 거죠. 예, 아무튼 불법인 거죠. 네. 예. 자, 아무튼 007 자동차를 이야기해볼 텐데 007 영화에 나오는 그 자동차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본드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등장했고 가장 인기가 좋았던 에스턴 마틴의 DB5가 가장 유명한 본드카가 아닐까 합니다. 예. 에스턴 마틴이요? 예. 에스턴 마틴이면 어느 나라 차입니까? 영국 브랜드인데요. 네. 당대의 영국을 가장 대표하는 가장 럭셔리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007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초기에 탔던 차들은 모두 다 영국차 에스턴 마틴인가요? 그렇죠. 근데 전부 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꽤 많은 시리즈에서 그 에스턴 마틴이 나왔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다니엘 그레이크가 연기했던 스카이폴에서도 다시 에스턴 마틴이 등장하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과거 시리즈에 대한 그런 오마주 및 이게 또 옛날 이야기 기준이기 때문에 초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계속 에스턴 마틴이 등장을 했었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다니엘 크레이그가 옛날의 기억을 찾아서 별장인가요? 부모님의 그렇죠. 저택으로 갔는데 거기서 자신의 옛 기억을 뒤지다가 이제 창고에서 에스턴 마틴을 꺼내오는데 바로 그게 007 예전에 션 코네리가 탔죠. 그렇죠. 그게 바로 DB5 모델인데요. DB5. 예, 그 전에는 전 시리즈 퀀텀 오브 솔러스, 카지노 로얄 같은 시리즈에서는 DBS가 나왔었거든요. S. 네. S는 이제 가장 에스턴 마틴에서 가장 배기량이 높고 가장 빠르다는 그건 6000cc
V12기통 엔진에 네. 뭐 그런 뭐 최고 속도는 300km 이상 정도 되는 굉장히 빠른 차였지만 오히려 가장 최근작인 스카이폴에서는 과거에 네. 돌아간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 DB5가 나왔었죠. 근데 DB5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차가 아니거든요. 얼마 정도 하죠? 가격은 지금 뭐 예전 차니까 지금 예전 차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것도 뭐 한 4000cc 뭐 엔진도 좀 다양하게 네. 있지만 일단 그 컨셉 자체가 스포츠 컨셉인 거죠. 네. 흔히들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스포츠카라고 하는 전형적인 앞에 보닛이 길고 2인승에 문짝이 2개 그리고 뒤는 좀 짧게 떨어지는. 하지만 사람은 억지로 타면 4명까지 탈 수 있는. 억지로 타면. 네. 뭐 김남우 씨는 안 돼요. 네. 아니 저는 스포츠카가 서울 와서 가장 처음 봤던 스포츠카가 BMW Z3인가 그랬어요. 예,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그때 주차장에서 일했었는데 근데 저는 BMW Z3를 볼 때마다 Z기어를 볼 때마다 좀 언짢은 기억이 있는 게 아는 형님 차를 타고 그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는데 옆에 BMW Z3가 딱 나타난 거예요. 우와 스포츠카다 BMW다 우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체형이 저랑 똑같아요. 저랑 똑같은 체형인데 웃긴 건 뭐냐면은 발을요. 맨발을 이렇게 창문 쪽에다 걸치고서 운전하는 거예요. 한쪽 발을 내놓고서. 이해할 수 없는 운전 습관이었어요. 오토매틱 차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발발, 그 발도 맨발이에요. 그래서 그 중년 남성의 맨발과 BMW Z. 전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수트 입은 007이 운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그 Z3가 네. 그 피어스 브로너슨이 맡았던 가장 첫 시리즈 뭐 골든아이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골든아이에서. 네. 나와서 시원하게 뭔가 액션을 보여주고 시원하게 망가지죠. 예, 피어스 브로스넌이 원래 그걸 타야 되는데 제 기억 속에는 그 중년 남성의 발가락이 지금도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돈을 벌어도 BMW Z계열은 안 살 것 같아요. 살 돈도 없지만. 최 기자님은 그렇게 그 이미지가 완전 망가졌던 그런 적은 없나요? 이미지가 이제 망가졌던 차 같은 경우는 크게 없고요. 예전에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가 그 벤츠의 G바겐이라는 차인데 그 꽤 예전에 한 7, 8년쯤 전에 어디를 걸어가다가 골목에서 G바겐을 딱 마주쳤어요. 이렇게 당시에는 정식 수입도 안 돼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골목이지만 그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야지 G바겐 멋있는 차지 이러고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 굉장히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여성분이 타고 있더라고요. 운전자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이게. 네. 이게 남의 차를 타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 차인 거예요, 분명히. 딱 그 여유 있는 그 몸짓과 그 미소.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G바겐을 타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약간 좋게 보게 되죠. 배려도 하고. 예.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제 요즘에 이제 차가 좋았던 겁니까? 아니면 그 운전자 20대에서 30대 그 사무직 여성 오피스로 그 여성분이 좋았던 겁니까? 두 개의 시너지 효과라고 봐야죠. 예. 가장 좋아하는 차에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 사람이 타고 있다. 그 스타일의 여성분 좋아하세요? 그 일본 OL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기보다도 저는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평범한 여성들을 굉장히 경제력 있는 여자. 경제력 있으면 좋지만 본인이 불안하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 다 그래요. 그렇죠. 여기 구층에 있는 사람들 다 배우자가 경제력 있는 사람. 본인들이 불안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런 특별한 취미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 안 들어가게? 예, 제가 너무 많으니까 같이 하자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고 퇴근하고 뭐 그냥 간단하게 집 앞에서 맥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는 치맥 먹고 취미를 가진 분들을 좋아합니다. 예. 네. 본인은 오토바이 타고 산가들로 나가고 그리고 뭐 여름이면 서핑이다 뭐 스노우보드다 뭐 산악자전거 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만 하려고요. 저만 하려고. 좋습니다. 자, 007 이제 BMW Z까지 알아봤는데 자, 007이 타던 차가 처음에 에스턴 마틴이었고 이제 BMW도 나왔었는데 또 다른 차 있었습니까? 그 중에 가장 특이한 차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로터스 에스프리라는 차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로터스 에스프리가 수륙 양용 차로 변신하거든요. 수륙 양용이요? 네. 그 로터스 역시 영국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지금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굉장히 컴팩트한 1톤이 안 되는 무게에 딱 2인승. 정말 장난감 같은 거죠. 엘란이었나요? 엘란 그거가
예, 맞죠. 그것도 네. 로터스 거죠. 그 쌍용이 한번 수입해서 팔았었나요? 잠깐 수입해서 팔긴 했었는데 초기 물량만 그 내용물이 같았고요. 그 다음 거부터는 다 우리나라에서 OEM 제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에 좀 차이가 나는. 많이 나죠. 지금 우리나라 굴러다니는 것들 중에서 멀쩡한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오너분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만세. 예. 예, 마니아분들 건드렸던 큰일 나요. 그렇죠. 다시 영화에 들어가면서 수륙 양용인데 로터스 에스프리라는 차가 그냥 정상 주행을 하다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바퀴가 접히면서 난리가 나오고 뭐 그런 프로펠러가 나와가지고 물속을 자유자재로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차는 잠수를 할 수 있는 차였다는 거죠. 아니 그 그래픽이 그래픽이 아니라 네, 실제 물에 들어간 차를 007 만들었다고요? 로터스에서 특별히 개조를 했는데 그 개조를 하기 위해서 그 방수 비용에만 거의 뭐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방수가 되도록 하고 바퀴가 접히고 날개가 나오는 시스템을 정말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기술이 없어서. 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CG 기술이. 근데 당시에 지금 그러니까 초대 제임스 본드라고 하죠. 션 코넬리, 로저 무어 때까지만 하더라도 티모시 달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카체이스나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정말로 진짜로 했거든요. 그리고 특수 그런 장비들이 막 나오잖아요. 가끔 보면 앞에서 미사일도 나오고 기관총도 쏘고 다 정말로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추격진 이런 걸 CG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기술이 차에서 나오면은 그걸 그래픽으로 처리를 하지만 예전에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로 카체이스하고 정말로 차에서 튀어나가고 정말로 미사일이 나가면 폭약은 없겠지만 정말 뭔가 튀어나가고 기관총 나오고 버튼 누르면은 바퀴 옆에서 이만한 셋톱 같은 체인 같은 게 튀어나오는 거 그것도 정말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휠축에 특수한 개조를 하고 굉장히 머리가 아팠겠죠. 네. 야,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에일리언 3 보면은 그 수중에서 물속에서 에일리언이 막 헤엄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에일리언 3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화성에 있는 감옥을 배경으로 한 건데 그 물속 수준신 촬영을 CG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CG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가지고 비용이 든다고 해서 그냥 사람이 정말 산소 마스크 쓰고 인형 탈을 쓰고 물속에서 정말 헤엄을 쳤대요. 그렇죠. 그게 더 비용이 싸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CG 비용이 1초당 500만 원 정도였다는 걸로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광고 영상물 이런 거예요. 1초가 들어가려면 24프레임이니까 24장의 그림을 합성을 하거나 하는 그 비용이 500만 원 정도 꼴이었다. 그러면은 하는 거죠. 프레임 하나당 2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10초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직접 한다. 그냥 네가 마스크 쓰고 들어가 물속에. 근데 아니면 그냥 차에다가 정말 이렇게 스프링 달아가지고 떨어지게 해. 그래서 그 덕분에 그렇게 촬영에 사용됐던 차들은 지금 남아있는 차들이 굉장히 고가에 또 경매가 되는 거죠. 맞다. 그러니까 그 차량이 만약에 CG였더라면 존재를 안 하는 건데 실제로 움직이는 가동되는 자동차였다 보니까 실제로 남아있다. 고가에 팔리고 있다. 지금 사랑님께서 김나무님 BMW 족발당수에 당하셨네. 맞아요. 족발당수. 알뜰 생각나요. 그 발바닥. 굵고 하얀 발바닥.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 BMW 외에도 또 근데 007 영화 보면은 벤츠 자동차들이 악당들이 타는 차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BMW도 독일을 상징하는 그런 브랜드긴 하지만 아무래도 벤츠가 모든 자동차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국과 독일. 지금은 사이 좋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이 나빠요. 예전부터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나라들인 거죠. 원래 이웃 나라는 원래 사이가 좋죠. 우리나라랑 일본은 사이가 좋잖아요. 전쟁도 2번이나 크게 한번 치렀었고 절대로 좋을 수가 없죠. 근데 계속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는 이 007 시리즈를 잘 보다 보면은 영국 특유의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은 오히려 007 시리즈들이 조금 이상한 그러니까 재미없는 그런 유머 코드를 집어넣는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 그런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영국의 전통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어떤 때문에 게 있어요, 그런 게? 특히 옷을 입는다는 것. 그리고 술 마실 때 하다 그리고 여자
들에게 한마디로 제임스 본드가들을 꼬실 때 네. 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예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속하게 뭐 이렇게 찝쩍대는 게 아니라 정말 정중하게 일단 하는 그 슈트 입고 다니는 첩보원 자체가 그게 영국에서는 그게 복장인 거죠. 네. 네. 우리는 이제 맷 데이먼 나오는 본 아이덴티티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정말 그 백 메고 네, 후드티에 백 메고 다니는데 쫙 빼입고 다니면서 걔네들은 전형적인 미국의 첩보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트를 입는다는 건 영국의 자존심인 거죠. 아하. 근데 이 자존심이니까 영국 국산 브랜드인 에스턴 마틴, 로터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악당들이 나오는 건데 이 007에서 나오는 악당들의 특징은 지구 정복이 목표인 거죠. 단순하게 뭐 돈을 좀 얻어 뭐 벌거나 그런 게 네. 아니라 돈은 나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영국의 그 귀족 사회의 네. 특징이 남아 있는 거죠. 아. 돈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일단 돈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중요한 거고 네. 지배력 뭐 그런 네. 것들을 이제 표출을 시키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대상 악당들인 거죠. 네. 악당들이니까 나쁜 이미지. 영국인들의 나쁜 이미지는 독일 그리고 벤치. 악당들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요, 정말 그냥 한번 해보는 생각인데 지구 정복을 했어요. 예. 그게 재밌을까요? 오히려 지구 정복하는 재미가 있는 거지 하고 나서는 재미가 없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수백 개의 국가가 있고 약 200여 개의 언어가 있어요. 이거 다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통일시키고 각 나라마다 이 대사관을 설립해서 그 연합된 어떤 정부 조직을 EU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일일적으로 이제 세금도 걷어야 되고 그렇죠. 운영도 해야 되는데 서로 쌈박질 안 하게 조절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세계 정복 당했어. 남한과 북한 어떻게 관리할 거야? 우리가 그렇죠. 남한이 우리나라 사람이 남의 나라 말 듣는 민족 아니고 그렇죠. 아니죠. 북한도 안 들을 것 절대 같고 안 듣죠. 예. 얘네 둘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대로도 괜찮지만 영화로서 따진다면은 저는 아무래도 매드맥스가 가장 이상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세기말의 상황이라는 거. 무정부주의.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렇죠. 자주 타고 다니면서. 예. 야극강식. 야극강식. 예. 저는 그러면은 김남훈 씨 뒤에 딱 달라붙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원래 제가 약 200년 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1000년 뒤에 태어나서 세기말의 상황이었더라면은 지구 말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아마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킹 오브 킹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죠. 제디에 쓰는 게 좋아요. 예. 그 줄을 일찍 서놓으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실 때 낼름 나오는 거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대한민국 헌법 질서, 헌정 질서가 뭐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또 007 하면 생각나는 게 자동차. 그리고 그 자동차 달린 비밀 무기들. 예전 거는 다 실제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그 007 영화에서 CG가 다니엘 크레이그 이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특히 피어스 브로스난 때는 막 투명 자동차가 나오게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조금 그때 차들도 그렇고 그 전에도 BMW Z3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때 됐던 게 BMW 750 Li 그 차가 나왔었는데 그 차는 BMW인 것도 좀 이슈가 됐었지만 이렇게 제임스 본드의 본드카 중 최초의 4도어 세단이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다 투도어 스포츠형 쿠페. 세단을 탔었나요? 세단이었죠. 750이니까. 예. 750도 LI니까 휘발유의 롱휠 베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장님 차.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청담동 이런데 왔다 갔다 하면 매장에 서 있는 차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차죠. 그건 뒷자리가 편한 차. 그걸 왜 본인이 자차로 운전을 해?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다른 차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뭐 멋있는 본드카로는 남지 못했죠. 근데 745L은 진짜 생뚱맞다. 그렇죠. 예. 그걸 타고 어디로 침입을 했었죠? 피어스 브로스넌 나오는 영화였었나요? 솔직히 저는 그 피어스 브로스넌이 나왔을 때는 솔직히 재미없어가지고요. 유심히 안 봤거든요. 그 투명 자동차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 타고서 이제 악당 기지를 침입을 했어요. 무슨 북극 한가운데 있는 빙하 속에 있는. 네. 굉장히 뜬금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영화 팬들이, 007 맛이 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됐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차량의 745Li라는 것 자체가 좀 애라긴 하다. 그렇죠. 네. 사장님 차를 왜 타고 다녀? 사장님 타나 아니면 단란주점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차인데. 그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어떤. 솔직하시네요. 예. 네? 저는 자동차 좋아하냐고 여쭤본 건데. 자동차 좋아하냐고요? 네.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예. 지금 뭔가 나한테 개기를 던졌는데 안 맞았어. 예.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007 영화 중에 오토바이는 안 나오나요? 그 피어스 브로스넌이 나왔던 시리즈에서 양자경이 나왔던 시리즈가 있거든요. 골든아이. 예, 골든아이. 거기에서 이제 또 BMW 모터사이클이 등장하죠. 어떤 겁니까?
BMW 1200C라는 모델인데 네. 인디펜던트 몬탁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별칭이 있는 모델인데 BMW가 만든 최초의 크루저형 모터사이클인 거죠. 크루저형이라면 할리 데이비스 같은 스타일의 그렇죠. 예. 아메리칸 스타일의 모터사이클이라는 거죠. 지상고가 낮고 시트고가 낮고 발을 앞으로 뻗고 팔을 이렇게 약간 벌리듯이 높이 벌받듯이 들고 있는 그런 스타일을 보통 크루저 스타일이라고 하죠. 근데 그 크루저 스타일은요. 할리 데이비슨 저도 종종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좀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게 자기 돈 주고 자기가 바이크를 타는데 자기가 벌 받으면서 다니는 거죠. 벌 받으면서 다니는 것도 있고 이게 다리가 길어야. 그렇죠. 그래야 멋있는데. 다리가 길어야 앞에 그 스텝에 다리가 딱 올려놨을 때 약간 구부러져 기역적으로 구부러지면서 폼이 나는데 다리를 쭉 뻗고 계신데 발끝으로 스텝을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센터에다 얘기를 하면은 튜닝을 해서 뒤로 빼주는데 뭐 그런 것도 그건 있죠. 또 자존심이 허락지 그렇죠. 않은 거죠. 그러니까 꿋꿋하게 앞발을 쭉 내밀고 양팔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딱 이렇게 좀 접혀져야 이게 손이 멋있는데 그렇죠. 정말 벌받듯이 벌 받고 가는 거죠, 이렇게. 예. 애처롭더라고요. 근데 그런 바이크를 타고 나와서 굉장한 액션을 보여주거든요. 네. 물론 CG가 많이 들어갔고 대역이 했겠지만 좀 되게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예. 그리고 그 모델 자체가 그게 아마 BMW가 프로모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프로모션이나 그런 지원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지만 그리고 그게 그 모델을 BMW가 당시에 출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밀었던 기종이었죠. 그런 것 같아요. BMW가 아메리칸 스타일의 모터사이클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큰 센세이션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모델 성공했습니까? 망했습니다. 망했군요. 네, 쫄딱 망했죠. 네, 지금은 흔적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우리나라도 좀 굴러다니는 게 좀 있긴 한데 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하지만 이게 할리 데이비슨이 시장을 이렇게 뺏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했던 거지만 실패일 수밖에 없죠. 예. 네. 망했군요. 영화에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예. 그리고 그게 좀 여러 가지 그런 그때 그 영화는 잘 됐지만 네. 그 영화의 매니아층들은 오히려 별로 안 좋아했던 시리즈들인 거죠. 어울리지 않는다. 얘는 007이 오토바이냐? 얘는 오토바이는라는 건 상관이 없었는데 얘는 007은 영국의 스파이다. 자꾸 미국 쪽으로 하려고 한다. 미국 그런 분위기로 자꾸 한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것 때문에 좀 비판들 좀 받곤 했었죠. 그렇군요. 예. 근데 또 007 하다 보면은 자동차, 모터사이클도 있습니다만 본드걸이죠. 예. 지금까지 저희는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본드걸이죠. 지금 여자들이 이렇게 지금 왜 자세를 고쳐 앉으세요? 이런 이렇게 엄숙한 얘기를 할 때는요. 네. 딱 정자세를 취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방송 시간 2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죠. 빨리 지금 2분 동안 자, 최고의 본드걸 누가 있습니까? 에바그린이죠. 에바그린. 어디 나왔던 분인가요? 그 마지막 편에서 스카이폴에서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본드걸과는 완전 다른 매력을 저는 할리베리인데. 할리베리도 괜찮았죠. 네. 근데 에바그린은 어떤 분위기가 좋았어요? 에바그린은 약간 섹시미도 있었지만 지성이 있었죠. 지성. 그리고 약간 눈빛이 약간 음울한 우중충하고 약간 슬퍼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리고 특별한 건 뭔가를 하지도 않고 뭐 특별한 배드신도 없는데 그냥 옆에 계속 서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애틋한 거죠. 이게. 그랬었고 할리베리는 약간 적극적인 그런 여성이었고 근데 할리베리가 그때 입고 등장했던 비키니 수영복이 007 1편에 우르슐라라는 배우가 입었던 그 비키니 오마주. 그렇죠. 빨간색 비키니. 그 옆에 이렇게 이상한 뭐 주머니도 달려 있고. 네네네. 그게 할리베리가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정말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라든가 템포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오셨구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을 준비했는데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요. 저는 말씀하셨던 게 할리베리보다 에바그린 좋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상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쁘고 착한데 별다른 취미가 없으면 좋겠다. 안 까부는. 예. 할리베리는 뭔가 많은 취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에바그린은 집 앞에서 치맥 먹으면 될 것 같고. 그렇죠. 할리베리는 좀 이렇게 적극적인 알파걸인데 에바그린은 그냥 뭐 여자 사람. 좋죠. 자, 아무튼 최용준 기자님이 빠른 시일 내에 여자 사람과 연애를 하길 빌면서. 그거는 뭐 언제나 빌면서. 자, 오늘의 최용준의 모터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오늘도 고마웠고요. 다음 주에도 멋진 소식, 재밌는 에피소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Behold
The King of Kings. On your knees, dog. All hail. Bow down to the King. 네, 4부 끝곡은요, 모터헤드의 킹 오브 킹스였고요. 김남훈의 인파이팅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요, 한 주의 고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고비, 목요일 오후의 한가운데를 인파이팅과 함께 지금 막 넘어오셨습니다. 김남훈의 인파이팅, 내일은요, 신문수의 불굴의 명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 기우차게 1, 2, 3, 파이어!